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중국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지가 이제 3번째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렇게 중국어에 대한 그 강좌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단순히 중국어를 배우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배운 모든 그 언어의 방법이 중국어를 포함한 어떤 외국어를 배우더라도 동일한 그런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중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2가지 중요한 힘이 있는데, 한 가지는 지식을 운영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언어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극복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민성화 교수님이 이제 그 강의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을 잘할 때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잘 알고 한국말과 외국어 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 차이점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고구조. 그 다음에 2번째 뭐라고 배우셨죠? 이제 발성구조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제 사고구조는 말하는 순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나는 학교에서 책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주었다. 책을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 주었다 책을.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책을 줄 때 누구에게 주었다는 얘기를 보통 안 하잖아요. 하지만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나는 학교에서 주었다 그 사람에게 책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만 알게 되면은 거기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 사람들의 말에 단어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조금만 배우더라도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는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로 그를 때리다 그럼 I hit him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I hit him, I hit him 그래요. 왜냐하면 소리 나는 위치가 틀리다고요. 우리는 father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 내요. 어떠냐? father 그래요. 그래서 우리 he's my father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은 he is my father 그래요. 우리 she's my mother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은 she is my mother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차이의 음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듣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해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지난번까지 우리가 민성화 교수님한테 잘 배웠는데, 오늘도 마지막이지 한 시간에 민 교수님을 모시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한번 이야기를 더 듣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들을 배우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한동대학교의 민성화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이 벌써 저랑 여러분들하고 막 함께 만날 수 있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전혀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모습 들려서 너무 지금 막 예배인데요. 네, 근데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성 구조를 공부했는데 오늘 조금 더 복습해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를 공부한 내용을 종합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죠? 중국어의 발성 구조. 네, 우리가 무성음 발성 구조 체계라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성음 발성 구조 체계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한 점은 뭡니까? 소리의 가락이 있더라. 모두 몇 가지죠? 4가지.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중국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죠? 네, 니, 하오마 이렇게 인사하죠. 너무 막 긴장하지 마세요. 절대 안 시킬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읽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대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M 발음할 때 우리 혀 끝이 어디로 갑니까? 윗몸. 이 발음은 어떻죠? 위에서 나오죠. 비교죠. 고음. 흐 발음은 어디서 나오죠? 앞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속에서 나온다고 했죠. 아음가는 어땠습니까? 낮다 그랬죠. 오이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저 속에서 나니까 오이. 그죠? 그 다음에 M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뭡니까? M 해가지고 앞에서 두 입술이 붙였다 떨어져서 나오는 거죠. 아음가는 어떻게 그랬죠? 낮다 그랬어요. 근데 니하오마 하면 중국어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붙습니까? 가락이 붙죠. 그래. 그죠? 그래. 하고 안 붙을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붙는 경우는 경성, 가볍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같은 삼성이 붙었을 때는 앞에 삼성이 이성으로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니하오마. 니하오마. 네. 자, 여러분들이 그 서점에 가시면은 이렇게 한국어를 밑에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아주 안 좋은 책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식이죠. 근데 요거는 누구식입니까? 중국식. 그래서 우리가 중국식 발음 표시하는 것도 배우셔야 되는데 이러한 표시법을 한어 병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과 성대 떠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환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적인 훈련으로 충분히 전환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니하오마.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좀 릴렉스 하시면서 정말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을 사주시겠대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네. 그 기쁜 표정으로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서 니하오마. 니하오마. 네. 자, 저녁 사주겠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까는 요게 음가가 어라 그랬잖아요. 어가 아니라 뭡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는 에로 발음합니다. 요기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읽으면 안 되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읽는지 우리가 주의해서 읽으면 되는데요. 에로 읽는 경우 별로 많지 않아요. 이 경우는 에로 읽는데요. 시에 같은 경우는 모두 몇 성입니까? 4성.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우리가 벽돌을 던지잖아요. 시에 하고 시에 던지시면 돼요. 어떻게 던집니까? 한번 짧고 강하게 던지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시에. 자, 그랬을 때 시에라는 것은 없어요. 한국식. 그렇죠? X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입술 모양을 벌리시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성대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C.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시에. 네, 옆에 있는 분한테 깍지 끼시고 오늘 저녁 사준다며 하면서 얘기해서 시에. 네, 너무 잘하셨어요. 중국어를 우리가 배울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잘 귀담아 들어서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네, 가슴은 아프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닭은 어떻게 울죠? 꽃기요. 중국 닭은 어떻게 우냐면 워버 하고 울어요. 발성 구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듣는 것도 어떻다?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듣지만 우리가 실제로 듣고 난 그 발음은 이미 어떻게 전환돼서 나옵니까? 한국식. 정말 진정한 전환이 오려면 중국어는 우리 발성 구조 체계와 다르구나라는 바른 이해를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혀, 입술 모양, 그 다음에 뭡니까? 성대, 그 다음에 뭡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성조, 그거를 훈련하시면은 중국 사람과 똑같이 발성 구조가 변환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국어의 사고 구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졌고요. 또 뭘 배웠습니까? 발성 구조가 다르구나. 근데 오늘은 종합 훈련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종합 훈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한국 사람의 사고 구조에서 중국 사람의 사고 구조로 전환되는가? 그다음에 한국 사람의 발성 구조에서 중국 사람의 발성 구조 전환이 되는가를 가지고 좀 유치한 문장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문장을 독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한국 학생이다. 중국어를 공부한다. 나의 중국 이름은 김동성이라 부른다. 너무 유치하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어를 오늘로써 몇 번째 들었습니까? 3번째.
근데 이거를 중국 사람 사고 순서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중문과 출신보다 낫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중문과 나왔거든요. 제가 졸업할 때는 이게 이렇게 전환되는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렸을 적부터 공부하는 방법이 뭐였죠? 열심히 외우는 거. 근데 중국 사람하고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대화할 때나 중국 사람 만날 때는 외운 거 안 나오던데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순발력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텍스트에서 배운 내용보다는 그 사고 구조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을 너무 뼈저리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한테 3번째로 강의 듣는 거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같이 볼게요. 나는 한국 학생이다. 중국어를 공부한다. 자, 이거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나는 이다. 한국 학생. 그럼 뭡니까? 공부합니다. 중국어를. 그 다음 뭡니까? 나의 중국 이름은 김동성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중국 이름은 부른다. 김동성. 그렇죠? 나는 중국 친구가 있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중국식 사고 순서대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나는 있습니다. 중국 친구가. 너무 잘하시네요. 그의 이름은 동동. 이름도 이상하네요. 그죠? 동동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전환해야 되죠? 그의 이름은 부릅니다. 동동. 아주 100% 맞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죠? 중국어 단어. 그러면 중국 사람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 듣고 이상하네요. 중국어 몇 년 배워서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똑같아요. 그 사고 구조가. 중국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 구조와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한 이 사고 구조가 어떻습니까? 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제 중국 가서 제가 이럽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 붙잡고 나는 이다 한국 학생 공부한다 중국어를 뭐랄까요? 너 장난하니? 그러시겠죠, 그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기다 이거 우리가 뭘 또 해야 되죠? 중국어의 발성 구조 체계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아 좋더라가 아니라 아 민 교수가 저때 혀가 위로 갔구나. 아 뒤로 갔네. 언제 앞으로 갔지? 아 입술 모양이 저럴 때는 반달인데 저럴 때는 호떡처럼 동그라네. 막 이렇게 그거를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조금 더 빠르겠죠. 我是韩国学生学习汉语我的中国名字叫金东兴我有中国朋友他的名字叫东东 아 좋더라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면 전환이 되는데 무조건 열심히 연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른 이해는 뭡니까?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설정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어렵지만 해볼까요?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듣는 것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3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예요. 그렇지만 이 발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아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이제 사고 구조 셋업이 됐잖아요. 그죠? 발성 구조. 자, 중요한 거 뭡니까? 성대가 떨린다. 2번째 뭡니까? 혀가 유연하더라.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앞에 가고 뒤로 가고 위로 갔다 붙어지는 거죠. 그죠? 입술 모양이 조금 더 어떻게 합니까? 우리보다 유연한 거죠. 입을 크게 벌리시면 돼요. 자, 허리를 똑바로 예쁘게 펴주시고요. 같이 한번 아주 천천히 침묵하지 마시고 기쁘게 한번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 시, 너무 잘하시네요. 이거 왜 이래요? 반칙하시면 안 돼요. 예, 시, 한국 学生 정말 너무 잘하세요. 진짜요. 이거 방송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学习汉语我的中国名字叫金东兴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한테 칭찬해서 很好 하고 칭찬해 주세요. 很好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我有中国朋友他的名字
叫, 똥똥. 네. 제가 근데 이거 뭐 할 때요. 너무 재밌죠? 예, 중국어가 재밌는 거 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발음을 했습니까? 어떻게 발음했습니까? 워 하겠습니까? 와. 왜 그렇죠? 무슨 의미니까 그렇죠? 오음가. 오는 앞에서 납니까? 아니면 저 안에서 납니까? 저 안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랬죠? 그래. 그냥 한번 해볼까요? 와. 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시 할 때요. 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요거 이 발음이라고 아시는데 아니에요. 시. 네, 우리 좀 농학교가 좀 한번 돼보겠습니다. 저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창피하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是不是?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얘기해요. 是不是? 근데 여기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괜히 민망해져요. 못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잘하시니까. 자, 우리가 보니까 나는 이다 한국 학생 공부한다 중국어를. 이거 문제가 없죠. 네. 나의 중국 이름은 부른다 김동근. 여기 나의 중국 이름.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고 구조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어가 참 어렵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사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다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의 중국 이름이라는 것은 사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조금 어려워졌어요. 사전에 없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나의 중국 이름은 이럴 때에 우리가 나의 이럴 때 명사가 나의라는 뭐가 됐습니까? 관형사가 됐죠. 그럴 때는 명사에다가 뒤에다가 조사를 붙이시면 돼요. 감사한 거는 조사가 이거 하나예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너무 잘하시네요. 더가 아니라 뭐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와, 네. 자, 보니까, 여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여기 뒷부분에 나올 건데요. 한국어의 사고 구조를 중국어의 사고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가지고 중국어의 발성 구조로 중국 사람한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사람들이 뒤로 넘어져요. 너무 잘한다. 막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너무 잘한다. 어떻게 할까요? 하오 이러시겠죠. 그렇죠? 하오 이러면 안 되죠. 삼성 어떻게 하죠? 하오 이러셔야 돼요. 근데 중국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이렇게 턱을 대고 그러면 중국 사람이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지 마시고 이러시면 돼요. 자, 우리가 다른 거 하나만 가지고 또 한번 사고 구조를 전환해보고 중국어의 발성 구조를 해보고 여기서 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동동은 여기 동동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동동은 나의 친구이다. 그녀는 우리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바꿔주세요. 그죠? 동동은 나의 친구이다. 어떻게 합니까? 동동은 이다 나의 친구. 그녀는 우리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다. 이거 조금 어려워졌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우리 학교에서 배운다 영어를. 그녀의 언니는 서점에서 일한다.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언니는 서점에서 네. 그녀의 언니는 서점에서가 뭐죠? Where. 그러니까 어떠니까? 그녀의 언니는 서점에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그녀는 매우 바쁘고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매우 바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서점은 매우 깨끗하다. 어떻게 합니까? 그 서점은 매우 깨끗하다. 서점에는 중국어 책, 지도, 사전이 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어떻게 중국 사람들은 얘기합니까? 네, 맞았어요. 여기서 서점에는 이라는 것은 한국식이고 중국식으로는 서점은 어떻게 합니까? 서점은 주어가 되죠. 가지고 있다. 무엇을? 중국어 책, 지도, 사전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확한 삼성을 가지고 고개를 흐느적거리지 않고 똑바로 하시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 얘기해서 很好. 네, 하오 발음 아까 얘기했죠. 허가 아니라 어떻게 한댔죠? 어떻게 합니까? 很好. 很好.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很好.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똥똥은 저는 이거 동동이랑 못 읽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 한국어 발성 구조가 이미 어떤 부분은 많은 부분 뭘로 바뀌었을까요? 중국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중국 가면 말이야 너무 좋아. 그럼 애들이 이렇게 싹 웃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중국이요? 이래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어떻게 되냐면 그게요. 중국이라고 됐어요. 예, 이게 직업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똥똥은 이다 나의 친구. 어떻게 됩니까? 중국 사람은 주어와 동사 그다음에 what. 그죠? 그녀는 우리 학교에서 where이 여기서 나오죠. 그다음 뭡니까? 배운다. what. 그렇죠? 그녀의 언니는 서점에서 역시 where이 나왔죠. 일한다. 그녀는 매우 바쁘다. 서술어가 되는 거죠. 매우 바쁘다가. 그 서점은 매우 깨끗하다. 마찬가지고요. 서점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what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평등한 입장. 그래서 중국어 책, 지도, 사전. 자, 이렇게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 얘기하면은요. 중국 사람한테 100% 맞다는 얘기를 들으세요. 왜냐하면 한국식으로 읽지 않고 어떻게 읽어드렸죠? 우리가 중국식. 자, 중국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중국식 사고 구조. 그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중국식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자,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겁니까? 제가 발음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고 뭐 조금 전에 누가 그러시는데 외계인 같대요. 예. 그리고 외계인 같은지 중국 사람 같은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편하게 들으세요. 이렇게 바짝 긴장하시고 언제 시킬까 막 이러지 마시고요. 편하게 들어보세요. 东东是我的朋友他在我们学校学英语他姐姐在书店工作他很忙书店很干净书店有汉语书地图词典어때 제가 발음을 하니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가 아니라 우리랑 다르죠. 예, 그 다른 것이 아우 너무 다르다 그게 아니죠. 혀의 위치가 달랐고 이 성대를 제가 좀 떨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词典, 地图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거를 계속적인 반복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게요. 한번 따라할 수 있겠어요? 好不好?很好. 예. 이제는 뭔가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눈빛이세요. 자,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 입을 크게 벌려주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东东是我的朋友他在我们学校学习英语他姐姐在书店아니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중국어 한지 지금 11년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말할 자격이 있어요. 잘하는지 아니면 사입인지. 정말로요. 근데 잘하세요. 대만 사람보다 더 잘하세요. 대만 사람은 건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설천 후음이 뭡니까? 질, 치, 시, 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요, 워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워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工作他很忙书店很干净书店有汉语书地图词典 문제 하나 가지고 좀 더 복습을 해볼게요. 서점은 뭡니까? 있다. 뭐죠? 중국어 책 또 뭐 있죠? 지도 또 뭐 있습니까? 사전. 자, 이게 뭐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게 뭐죠? what. 그죠? 또 나눌 필요는 없죠. 그죠? 이거를요, 제가 여러분들이 민망하지 않다면은 멋있는 중국어 글자를 써드릴게요. 네. 한자가 아닙니다. 중국어 글자입니다. 제가 왜 한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이거 좀 다르죠? 그죠? 우리 한자로 어떻게 써요? 예, 이거를 우리가 뭐랍니까? 간자체. 중국이 문맹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 간자체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동안 한자 공부 안 하신 분은 이제는, 그러면 나 한자 공부 안 했는데 나 중국어 못하겠다. 아니에요. 새롭게 배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자를 써드렸고요. 그 밑에다가 우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한어, 병음. 한어가 뭐냐면요. 중국 민족이 모두 몇 개의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까? 56개죠. 55개 소수민족과 또 하나는 뭐죠? 한족. 90% 이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죠? 한족. 한족이 쓰는 언어라 그래서 뭐예요? 한어예요. 그거를 우리는 중국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한어 병음 표기로 슈, 띠에, 여, 뭡니까? 한, 유, 슈, 띠, 투, 츠, 띠에.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경기 일으켰던 거 나오죠? 어떻게 발음해죠? 한국식 하면은 슈. 그거 아니에요. 슈레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하죠? 슈. 왜 그럽니까? 우음가가 소금이라 그랬죠? 그거 슈가 아니야. 어떻게 하죠? 슈. D 발음할 때 혀 끝이 어디에 가 있다 그랬죠? 윗몸. 그죠? 어떻게 하죠? 띠엔. 한국어 이런 발음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띠엔. 슈, 띠엔. 산, 마. 그죠? 슈, 띠엔. 여기 너무 잘하세요. 나중에 중국어 강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예, 그렇게 계속 큰 소리로 발성하셔야 돼요. 그럼 잘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오하고 우하고 아까 도표 보셨듯이 겉에서 납니까? 안에서 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 한국식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그죠? 네, 너무 웃기죠? 네, 그 다음 뭡니까? 한위, 이거 한국식이에요. 그죠? 한위. H 발음은 어디서 나온다 했죠? 영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한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유수. 자, 이것도죠. D2 아니죠. 혀 끝이 어디에 분다 그랬죠? 윗몸. D2. 예, D2. 예, 词典. 아까 우리 이거 맨 끝에 배웠죠? 쯔츠스. 혀 끝이 어디에 갔는데 윗니 아래니 뒤에 닿아야 된다. 그냥 못 알아듣겠지. 내가 닿든한다. 아니요, 알아들어요. 정말 알아들어요. 중국 사람은 알아들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词典. 예,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게 발음하면 그거 되지. 그건 안 돼요. 모방하면 되지. 그건 안 돼요. 발성 구조, 여러분들 혀의 위치와 여러분들이 성대 떠는 습성, 여러분들이 성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조를 타는 어떤 습관, 그것이 셋업돼야 돼요. 그것이 이것이 발음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한 분도 예외가 없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店有汉语书地图词典.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중문과 한 2학년. 네, 그 정도로 잘하셨어요. 방금 전과 같이 우리가 서점에는 중국어 책, 지도, 사전이 있습니다라는 한국식 사고 구조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서점에는 있어요. 뭡니까? 중국어 책, 지도, 사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대 떠셔야 되고요. 그리고 혀의 위치가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가락을 타셔야 돼요. 书店有汉语书地图词典. 네. 근데 이제 중국어를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东东是我的朋友 하니까 못 알아는 듣지만 이 순서를 보니까 대충 그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东东是我的朋友他在我们学校学习英语他姐姐在书店工作他很忙书店很干净书店有汉语书词典地图 그죠?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아, 사고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와 발성 구조가 다르다라는 바른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 사람은, 제 나이 좀 쑥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죠? 기억하세요? 그죠? 이면 뭐 몇 살인지 아시겠죠? 네. 예를 들면인데, 중국 사람이 22년 동안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한국어를 사용했을까요? 중국어를 사용했을까요? 중국어죠. 중국어를 오늘 쓰고 내일 안 썼을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썼을까요? 네. 중국 사람은 자기네 사고 구조를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그들이 쓰는 사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바른 이해만 가지고 좋았더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중국인들이 사용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훈련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른 이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고 구조의 차이점, 발성 구조의 차이점. 예.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서 보니까 똥똥 이거는 사전에 안 나와 있지만 인명이기 때문에 우리 금세 알아요. 그죠? 이 단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시.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가 관형사할 때는 뒤에다가 조사를 붙이면 돼요. 의 이런 거. 와, 르. 친구는 뭡니까?朋友.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서점에서 이런 거 사전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교에서 또 뭐 있죠? 서점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사전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 이렇게 사전에서 안 나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단어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이 우리 학생들은 교수님 다 외워버려요. 그래요. 외우다가 이제 포기하죠. 그죠?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중국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중국어를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중국어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사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 궁금한 내용들이 뒤에도 왔고 앞에도 오는데 함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어떤 체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전에서 나오지 않는 새로운 단어들도 아마 그들 안에서는 아무렇게나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1대 원리 배웠던 것처럼 뭡니까? 그들 나름대로 규칙이 있겠죠. 예, 이렇게 사전에서 나오지 않는 이러한 새로운 단어들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외워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그럼 포기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명명하기를 오소 원칙이라고 명명합니다. 소는 뭐죠? 셔, 작은 소자죠. 아까는 뭐였지? 1태, 따. 그죠? 큰 원리 속에서 내가 다 그들의 만족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그녀는 우리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줬어요. 그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우리 학교에서 배운다 영어 만족시켜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그만 거 우리 학교에서 서점에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오소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이 모두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오소 원칙에서 첫 번째 원칙인데요. 내가 쓰고 싶은 것은 이런 부사어예요. 우리 학교에서. 또 뭡니까? 서점에서.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학교. 또 뭐 있죠? 서점. 이렇게 명사만 있는데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부사적인 속성을 가진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 붙이시면 돼요. 여기도 뭐 붙이면 될까요? 전치사.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런 전치사가 붙어요. 있을 제자. 어떻게 읽냐면 짜이. 네, 혀끝이 붙어야 되죠. 자이가 아니라 뭡니까? 짜이. 네. 어떻게 하면 짜이 学校. 学校는 뭘 것 같아요? 학교. 짜이 书店. 뭘 것 같아요? 서점에서.
자,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방송국이라는 명사는 사전에 있습니다. 거기 앞에다 못 치면 돼요. 전치사. 짜인지 뭐 다른 전치사든지 그거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지금은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부사적인 건데 가지고 있는 찾을 수 있는 것은 명사밖에 없다. 그럼 앞에다 뭘 붙입니까? 전치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在电视广播 广播电视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명사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명사를 부사로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원칙 한번 같이 배울까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요. 제가 웃는 것을 되게 좋아했대요. 저 밑에는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걔 주면 제가 걔 협박해서 걔 뺏어 먹는 그런 이상한 관계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웃는 것을 좋아했어요. 걔는 제가 맨날 뺏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남동생은 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한두 살짜리 꼬마 자기 동생이 걔는요 맨날 우는 것만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대 원리대로 큰 사고 구조대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좋아한다. 뭐죠? 웃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동생은 좋아한다, 우는 것을. 근데 웃는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있어요, 없어요? 메이어. 메이어 하면 무슨 뜻이냐면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없는 경우 이렇게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죠? 웃다. 또 뭐 있죠? 울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동사가 명사가 돼요. 중국 사람들은. 영어 같은 경우는 앞에 to가 오거나 뒤에 ing형해서 동명사로 처리하더라고요. 중국어는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써주세요. 앞에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我 좋아한다가 뭡니까? 喜欢 예, 웃는 것이 뭐냐면은 笑 예, 울다가 뭐냐면은 쿠예요. 예, 그냥 써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투쿠, 쿠 ing형 뭐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1대 원리대로 바꾸시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웃다가 울다가 아니라 웃는 것. 우는 것. 그럴 때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 동사가 그대로 뭘로 전환이 됩니까? 명사화 된다. 그래서 제2소 원칙은 뭐냐면 동사가 명사가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또 좋아하는 요리는 바로 들어갈게요. 이다 탕수육. 탕수육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좋아하는 이런 표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죠? 좋아하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좋아하다라는 동사의 속성을 좋아하는이란 수식어의 속성으로 바꿀 때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요. 동사에다가 뒤에다가 뭐만 붙이면 되면요. 조사. 조사는 딱 하나예요. 요거 이거 붙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喜欢 요리가 뭐냐면은 菜. 이 단어 아까도 배웠지? 是. 이 탕수육은 糖醋肉 이렇게 합니다. 좋아하다를 내가 사전에 없는 좋아하는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동사 뒤에다가 조사를 붙이면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동사에다가 조사를 붙이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하면 뭡니까? 간형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형용사를 배우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이제 그거 너무 하니까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한테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很漂亮. 그럼 뭡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형용사가 우리는 영어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동사구실을 하려면 형용사 앞에 뭐가 오죠? 미동사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그대로 동사 같아요. 그 앞에다가 비동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바로 뭐가 된다? 동사가 된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언어를 쓰는데 습관적으로 쓸 때에 이 형용사가 동사의 위치에 올 때요. 그 앞에 주로 부사가 많이 와요. 그래서 뭘 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漂亮이 뭐죠? 예쁘다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어떻게 썼습니까? 很은 뭡니까? very의 의미죠. 매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책이라 또는 TV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줄 모르겠지만 중국 가서 사업을 할 때에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하오 이렇게 얘기 안 한대요. 하오 하면 뭐예요? 좋다. 很好 하면 무슨 뜻이죠? 매우 좋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很好 하면은 우리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는 됐다 됐어 막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들은 언어를 형용사를 사용할 때요. 습관적으로 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혹시 중국 가셔서 여기 유학 가셔가지고 중국 남자분이 와가지고 와, 니很漂亮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은요. 이 헌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세요. 습관적으로 쓰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세요. 네, 오늘 오소 원칙에서 이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을 배웠는데요. 이제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을 외우는 그런 학습법에서 그런 학습법을 우리가 탈피해서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훈련하고 또 큰 원리 속에서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단어들을 보니까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점차 전환을 시키면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중국 가셔도 중국 분들이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인 줄 모를 정도로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즐거운 강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요번이 세 번째 시간인데,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세 시간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을 한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제가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봤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어려워하는 것은 노력은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언어를 배우기로 한 사람은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버리냐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번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우리가 바른 방법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정말 짧은 시간에 언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 요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이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버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민족이 이제 이런 전 세계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자기 힘을 발휘하고 살기 위해서는 언어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다수는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언어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입장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요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언어가 쉽다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를 배우는 근본적인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해하길 바라요. 그건 뭐냐면 언어라는 것은 한국말을 잘 알고 그러고 나서 외국말을 이렇게 이해할 때 훨씬 더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도 잘 모르면서 외국어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식만을 통해서 언어를 극복하려는 여태까지의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지식이라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지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절대로 언어를 완벽하게 익히는 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식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또 그 지식을 갖고 잘 운영함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고 구조를 변환하는 거고 하나는 발성 구조를 변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고 구조라는 것은 말하는 순서가 사람들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그래서 그
틀린 순서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발성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같은 발음이라도 서로 이렇게 같이 글자가 써 있더라도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she 그럴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she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마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마 혹은 뭐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발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발음을 낸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같이 발음을 낼 때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해함으로써 정말 언어를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국 땅에 그 누구도 언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언어를 극복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도 다 언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가 이런 능력을 한번 같이 훈련을 해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민족들이 한번 그 언어를 극복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지난 3주간 민성아 교수님 오셔서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민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모든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